제가 우리 집안일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직 결혼 전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사귀는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예요. 저 때문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바로 2살 연상의 저희 언니 때문입니다. 정말 그동안은 집안 망신이라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일단 저희 언니는 이혼녀입니다. 3년 전에 가족들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결국 작년에 이혼했어요.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기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을 했다며 결혼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기절할 뻔했었는데 상대방 남자는 무려 11살이 많은 돌싱이었습니다. 언니가 인턴으로 일을 하던 대기업의 과장이었고 2사람은 이미 아이까지 생겨버린 이상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난데없는 날벼락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지만 그래도 언니의 인생을 위해 그 아이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낳겠다고 우겼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11살 많은 이혼남과의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심정으로 결혼도 엄청 서둘러서 치를 수밖에 없었고 20대 한참 좋을 나이에 언니 친구들은 전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결혼하고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멀쩡히 언니를 공부시켜서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까지 보내놨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언니가 시집간 이후로 저희 집안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웃을 일도 있었습니다. 언니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딸이었고 막상 조카가 태어나고 나니 아이 보는 재미도 있어서 저희 부모님도 외손녀 재롱에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시고 웃으셨어요. 비록 시작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언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저 다 전화위복으로 잘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언니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 저희 식구도 마음을 돌린 거죠. 나이 많은 이혼남이라서 형부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지만 의외로 성격도 싹싹하고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하고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반대하셨던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며 좋아하셨고 2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언니의 결혼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작년에 끝나고 말았어요. 형부가 2번째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지만 형부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저희 언니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답니다. 진짜 그 이야기 전에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형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조카를 언니에게 맡겼고 그런 조건으로 위자료 같은 건 하나도 받지 않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언니를 보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사위도 아니라 저희 언니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당하고 올 줄은 꿈에서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니 입장에서도 차마 가족들 앞에 얼굴 드러낼 엄두가 안 났던 건지 이혼한 뒤에 혼자 집 얻어서 아이와 함께 살더라고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가끔 저한테만 한 번씩 연락을 하지 부모님에게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뭐하고 사냐고 물어봐도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만 대답을 하고 조카랑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어디서 사는지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직업은 있는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냐고 물어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꽤 지나서 엄마 아빠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셨고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을 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다 용서해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조카도 저희 부모님이 봐줄 수 있으니까 언니는 다시 직장을 다니던지 아니면 다른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언니에게 전했는데도 지금까지는 별 반응도 없고 자기는 괜찮다는 말만 계속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걱정되고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 얼마 전에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사전에 온다는 이야기도 없이 금요일 저녁에 불쑥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집에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만에 본 조카는 많이 커 있었고 언니는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을 하고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냥 오랜만에 본 손주만 쓰다듬고 있었지 언니한테는 뭐라고 한마디도 물어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다지만 저희 언니의 무소식은 뭔가 걱정되고 무서웠고 그래도 조카와 함께 무사히 나타나서 얼굴 보여주니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를 보면서 기분이 점점 풀어지셨고 1년 만에 다시 모이긴 했지만 가족들끼리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는 저희 언니가 입을 열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또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번에는 언니가 작년 이혼할 때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라고 합니다. 이혼한 뒤에 계속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지금 조카를 같이 키우면서 지내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미 남자 쪽 집안에는 결혼 승낙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만 허락하시면 내년 봄에 식을 올리고 새 삶을 살고 싶답니다. 진짜 제가 언니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속도 위반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할 말을 잃었고 잠시 후 언니에게 너가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꺼내는 말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쪽 집에서 결혼을 허락해주는데 조건이 애랑 같이 살지 않길 원하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아이 키워주면 안 돼? 언니는 애초에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받는 건 안중에도 없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놓을 생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부모님이 맡아주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1억을 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형편이 어려운 집안도 아닌데 부모님에게 돈 줄 테니 자기 애를 키워달라는 생각이 정말 언니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싶었어요. 아빠가 그 이야기 듣더니 기가 막히셨는지 일단 1억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셨고 작년에 이혼할 때 전 남편에게 아이 평생 양육비를 일시불로 1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1억 받는 대신에 나중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각서까지 썼대요. 다른 사람들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언니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시고 아빠도 전혀 애볼 줄 모르세요. 부모님 모두 60대가 넘었는데 앞으로 조카를 어떻게 계속 키우겠습니까? 1, 2년 잠깐 맡아놨다가 데려간다는 것도 아니라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 보고 키워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두 아이를 서로 만나는 일 없게 하고 싶다네요. 이번에 아이 맡겨놓고 가면 앞으로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겠답니다. 매달 돈만 보낼 거고 아이 키우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래요.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알던 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가 좋아서 낳은 애를 왜 우리한테 키워달라고 하냐고 화를 냈지만 언니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자기 생각만큼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결혼 언제 할 거야? 만나는 남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이 많은 엄마 아빠보다는 차라리 너가 낫겠다. 라고 하며 제가 결혼하면 조카를 데려다가 키우라 하더군요. 1억이면 적은 돈 아니라면서 너네 집 구할 때 보태서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매달 30만 원, 50만 원 정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랍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서로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둘 다 모아놓은 것도 얼마 없어서 결혼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금방 결혼할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 남자친구랑 걔네 부모님한테 사실 우리 집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카를 평생 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결혼을 허락하실까요? 현금 1억 가지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빠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이야기 할 생각이면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조카와 함께 쫓아내버리셨어요. 정말 집안에 폭풍이라도 몰아친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고 저희 엄마가 즐겨보시는 막장 드라마에도 이 정도 내용은 본 적도 없습니다. 언니 가고 나서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아빠는 속이 답답하셨는지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여유롭고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어도 내 식구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언니는 예전부터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도맡아서 했을 정도로 똑똑해서 저희 부모님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들이 연세도 있는데 나중에 아이 보기 힘들어지면 진짜로 제가 조카를 떠안아야 할까봐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최소 15년 이상 아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텐데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며칠 후에 언니가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 지금 남자친구네 집에서 5천만 원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 현금 1억 5천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네요. 저는 언니한테 자꾸 이상한 거래하려고 들지 말고 언니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대체 누가 그 돈 받고 조카 인생을 책임지겠냐면서요. 차라리 1억 도로 가져다주고 전 남편에게 아이를 가져다주던지 하라고 했더니 이미 돈 받을 때 각서를 썼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이 안 맡아주시고 저도 끝까지 아이 봐주지 않는다면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네요. 나중에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자기가 천벌을 받을 것 같다면서 끝까지 포기할 생각 없이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랍니다. 1억 5천이 결코 작은 돈 아니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걸려도 한번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라면서 아이가 최소 초등학교만 가도 힘든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아이 몫에 생활비도 자기가 다 보내줄 거고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27살 자기 동생한테 이게 대체 무슨 망언인지 모르겠어요. 언니 때문에 온 식구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조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친부모 두 사람이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좋아서 낳아놓고 책임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너무 화가 나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까지 언니한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 언니가 강하게 주장하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줬었는데 이번 일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약해지는 바람에 조카를 봐주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바로 그날 집을 나가고 독립해서 혼자 살 겁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애를 봐달라고요? 그것도 자기 뱃속에 새로운 아이가 있다면서 방 강제 협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언니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보여요. 돈이 1억이고 2억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필요 없어지고 자기 재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정말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고 확답을 받았는데 부모님들 역시 이런 식으로는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어쩌다 한번 가끔 하루씩 아이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줄 테니 평생 키워달라고 하는 건 진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아빠도 그렇고 엄마가 정말 속상해하세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친부모가 키워주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언니는 재혼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끝까지 아이 봐줄 생각 없다고 하면 정말 시설에라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다가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의 앞길에 악담을 퍼붓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결혼도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결혼이라고
끝까지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만약 그때 가서는 둘째도 저희한테 봐달라고 데려올 생각인가요? 이참에 언니랑 연 끊고 한 가족이 아니라 생각하고 살려고요. 엄마 아빠한테 몇 번이나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려야겠어요. 진짜 언니가 정신 안 차리면 이젠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